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인천공학 출국을 금지한 사건, 출국 금지를 요청한 그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허위로 작성됐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위조된 것입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보다는 위조가 더 형량이 더 높은 중죄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째로 위조했다. 근거 없는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가 출국하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당시에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실장 이용구 현재 법무차관, 그리고 친문 관련 검사들,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 등이 그 일에 관여됐다. 이래서 수원지검에 특별히 수사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령하여 이 파동이 심상치 않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18일에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다음의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라. 버닝썬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이른바 원주 별장성 접대 사건.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 명령을 받던 법무부에서 닷새 뒤에 2018년 3월 23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가짜 공문서로 이 출국을 막게 됐고, 그 이후에 원주 성별장 접대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대통령 명령이 워낙 지엄하기 때문에 별건으로 이 뇌물죄로 그를 구속했고 1심에서 무죄되고 2심에서 유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관 이 출국할 그 기도했던 무렵에 김학의 씨에게는 적용할 죄명도 없고 수사에 착수한 기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김학의에 대해서는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고 이런 범죄 행위를 결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 이 전개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지엄한 명령,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사건 등을 파헤쳐서 국민적 의혹을 풀라라고 하는 것이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정도를 벗어난, 제가 보기에는 그 위법한 그리고 법을 초월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명령을 받은 아래 사람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건 대통령의 그 명령은 하여간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 일단 두들겨 잡고 보자. 사법 절차나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이 사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놈은 괘씸한 놈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니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실토하게 하고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 이건 왕조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근대화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있어서 사법 절차는 엄격하게 그 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전통으로 쌓여 있고, 우리 헌법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 폭행, 협박, 기망 등으로 취득된 진술조서 등 증거는 이걸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둘째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내가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셋째, 미란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 구속을 하고 체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은
그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구금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그 효력은 없다. 그 진술조서에 기반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무죄다. 이게 미란다 법칙인데 우리 헌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체포구금이 됐을 때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한 말로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인신구속의 공개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철저한 사법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놈은 괘씸한 놈이고 이놈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놈이니까 두들겨 잡아라. 명운을 걸어라. 명운을 걸어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검찰이 또는 경찰이 조직까지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저질러졌다. 그렇다면 김학의 사건의 원조적 책임은 그 발단이 이러한 궤도를 벗어난 위법한 명령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전국적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대통령의 말이 하부에 전달돼 가지고 결국은 불법행위 범죄로 연결된 것은 이번에 김학의 사건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외에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첫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발단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0년 직위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는 기어코 울산시장에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게 지침이 돼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동원됐지요. 그리고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의 진두지휘로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짓누르는 일에서부터 공약을 개발해주고 협력을 해주고 비서실 전체가 총동원됐어요. 작년 1월 달에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보면 그 안에 대통령이 언급된 게 40군데나 있어요.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뜻 이런 것이 포함되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금 추가 수사는 어찌 될는지 뭐 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행방이 묘연한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이 사건도 결국은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됐다. 이게 대통령이 함부로 말한 데서 비롯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또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됐다. 이게 원전은 위험한 것이다. 월성 원전 그거는 언제쯤 가동을 중지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이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규에 의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한 2년은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개보수를 했는데 한 2년은 그냥 가동을 한 후에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너 죽을래? 청와대에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온갖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이르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불법행위 혐의를 뒤집어 쓰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된 직후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파동 중에 그 피해자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기무사 요원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하기를 기무사가 어째서 이러한 민간인을 사찰하냐. 이걸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결국은 이재수 사령관을 구속하려고 했고 기각되니까 결국은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건도 기무사가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구제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군 병력이 동원된 곳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가서 그 뒷수습에 그리고 민심을 측정하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임무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걸 엄정히 수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은 혐의가 없는 거로 밝혀지고 결국 육군 중장 이재수 사령관이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사태 이런 것도 그건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정권이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한 386, 486, 그래 586 세대가 그 주축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고 자칭해서 나는 인권 변론 활동을 했다 한 말은 없습니다. 이건 타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인권 변호사 리스트에는 문재인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 날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그런 해외 언론에서 언급될 때도 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자건 어떻든 그 본인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사법적 절차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잘 알 위치에 있고 그럴 분인데 이 지난 4년여 동안에 그의 광폭적인 말이 결국은 일탈했고 위법했고 그 종당에는 그 말 때문에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는데 아마도 별 변동 없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순간에 확정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죄명과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0년 징역이 과해진 그 핵심 뭡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이지요. 최순실이가 끼어든 그 요소 고리에 걸린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김학의 사건에 그리고 지금 제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일련의 이 사건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탈된 명령을 하고 한 이건 국정농단이 안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어느 때인가 빠르지 않으면 늦는 시기라도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가려질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